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드디어 파면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도 이제 뭐 진보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떠나가지고 내가 어느 이제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 제가 과거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제가 어떤 재산적 손해를 입을 것이 뻔해도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옳은 것을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시시각각 수많은 것들로부터 인해서 그 어떤 유혹을 받아요. 양심을 팔아야 되는. 근데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팔아요,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나는 성인군자가 아니다. 뭐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 뭐 이런 이유로 뭐 현실 그런 얘기를 떠들어 싸면서 잘못된 그런 선택을 많이들 하고 삽니다. 제발 우리 사회가 좀 올바른 더 건강해지고 우리나라 제가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이 보수 대통령들이 이 헛질 안 하고 삥땅 안 치고 국민 혈세로 올바르게 국가를 위해서만 온전히 썼다면 우리나라 벌써 진짜 잘 먹고 잘 살고 지금 반도체도 굉장히 잘 됐을 거고 이 제가 그때 엄청나게 비판해온 이 우리나라 이 교육 제도 교육 시스템 이것들도 제대로 교육 계획을 했다면은 지금 반도체 어떤 인력이라든지 AI 인력이라든지 뭐 소프트웨어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들이 좀 밸런스를 다른 어떤 직업들과 떤 이런 밸런스를 맞췄을 건데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것도 어쩔 수가 없죠. 우리 국민들이 선택한 어떤 지도자에 의해 가지고 나라의 어떤 국민 혈세를 곳간을 다 털어먹고 저그들끼리 대기업들끼리 나눠 먹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내준만 당장 내준만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뭐 보수가 뭐 해쳐먹든 뭐 말아먹든 뭐 그렇게 방관한 결과가 오늘 어떤 이런 어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가오는 우리 이제 조기 대선에서도 좀 다들 성향을 떠나서 각자 좀 우리가 논쟁을 할 수 있는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이게 더 낫다 아니다 이게 더 낫다 이런 논쟁은 할 수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름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봐야 아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냥 가보지 않아도 저거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분명히. 눈에 선한데도 당장 개도 아니고, 자기 밥그릇에 조금 조금 더 담아준다고, 그것 때문에 꼬리 흔들고 헤헤헤 해가지고 그 후보를 찍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오늘 조금 뭐 정치적 얘기를 얘기했는데, 어쨌든 요건 차치하고, 이제 제가 방송을 이제 제대로 해야 되겠죠. 이제 기분도 좋고, 이제 나라도 이제, 바로 잡는 어떤 초석이 다져졌으니까. 자, 지금 이제 미국 관세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아니 뭐 미국장 뭐부터 해가지고 전 세계 증시가 지금 난리도 아니죠. 오늘 장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미 누차 여러 번 계속해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제가 올해 상반기는 힘들다 힘들다. 야, 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줄 알았으며 그 트럼프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세 정책을 펼칠지 네가 알았냐라는 얘기를 또 하실 거예요. 당연히 모르지.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트럼프의 우리가 속내를 알 수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이것을 하는지 뭐 모든 것이 추정이고 우리 증권사 애널리스트 내가 믿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 중에 예? 워렌 버핏처럼 빨리 현금화 시켜라 다 팔아라 이렇게 한 사람은 없잖아요. 예? 맨날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늘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응? 어떤 한쪽 방향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늘 어떤 가능성을 열어놔요. 그냥 내 의견은 이쪽인데
반대쪽도 가능성이 있다. 약간 이런 식이라 늘. 어쨌든 지금 죽창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건 자체하고 어쨌든 제가 이렇게 상반기에 힘들 것이다 하는 것은 그렇게 추정을 해갖고 계속 과거부터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잘못된 것들이, 그러니까 거품이 잔뜩 낀 것들이 갈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것이 어느 시점, 그러니까 내가 3월에 터집니다, 뭐 6월에 터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상반기에 터질 거다, 상반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어떤 정도의 레인지를 가지고 그런 우리가 나오는 경제 지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부동산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부동산은 이미 우리가 두드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 맞아야 되는 것을 윤석열 정부가 자기 어떤 지지자들이 그런 사람, 유주택자들이라 생각하고 집값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피날레가 뭐예요? 오세훈의 토제 해제인 거예요, 그게. 얘네들의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지 밥그릇에 밥을 담아주면 우리를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문재인만 까면은 지지율 오를 것이다. 문재인 반대로만 하면 지지율 오를 것이다. 집값 오르기만 못 사는 애들은 모르겠고 집 있는 애들의 집값을 더 올려주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거품이 심각하게 끼었어요. 거품이. 여러분들 이게 어떻게 왜 이게 안 가냐, 우리가 그 엄청난 그 부동산 거품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떨어지지 않게라도 오르는 건 모르겠고 떨어지지 않게라도 유지하려면요, 우리 소득이 받쳐줘야 돼. 경제 성장을 그 정도로 받쳐줘야지 이게 안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그냥 당연한 논리예요. 이거는 뭐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소득이나 내수 경기나 일자리 문제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 거품이 잔뜩 낀 이 부동산을 버텨낼 수 있어요? 그냥 자꾸 언론에서 떠드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그냥 믿으면서 그냥 여과 없이 보는 거예요. 여과 없이 내용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기사의 제목만 볼 뿐이지 내용을 안 봐. 그런 언론사들, 나쁜 언론사들이 있기 때문에 현혹이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너무나도 단순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현혹이 쉽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미국장이 막 랠리를 저렇게 이어갈 때 저 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야, 누구나 그 정도는 생각하지. 어느 정도는 조정을 중간에 받을 거라 생각하지. 근데 이건 아니잖아, 이건 조정이 아니잖아 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거 조정이에요. 여러분들 지금은 조정입니다. 이게 뭐 인위적이든 뭐든 간에 조정이라고요. 이게 만약에 그동안에 미국의 어떤 뭐 주식시장이 계속 내렸는데 지금 관세 정책을 이렇게 펼쳤어. 그러면 또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같은 이런 폭락은 없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은 거품이 너무나도 끼었고, 엔비디아, 뭐 테슬라를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거품이 엄청나게 끼었다고. 근데 지금 보세요. 뭐 차를 잘 파는 기업이든 못 파는 기업이든 수익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든 못 내고 있는 기업이든 그냥 다 개박살 비슷하게 개박살이 나고 있어요. 그 말이 뭐겠습니까? 아니 관세로 인해 가지고 뭐 원가가 올라가고, 원가가 올라가면은 소비가 줄어든다,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이 다 줄어들 것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다 개박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업들 중에 돈을 잘 벌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근데 못 벌고, 같은 경쟁업체인데 못 벌고 있는 기업도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은 왜냐면 이게 똑같을 수 없거든요. 이런 충격, 관세 충격이라는 것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그런 구분 없이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관세 정책 때문에 다 두드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다 뭐 쟤네들은 뭐 부품을 어느 나라에서 갖다 쓰고 얘네들은 어디가 고객층이 내수가 주 타겟층이고 저쪽은 뭐 수출이 주 타겟층이고 각각의 그게 세미법이 다 달라요. 그 말인즉슨 이런 어떤 혼란의 어떤 수준의 일을 거의 뭐 악몽에 가까운 이런 하락이 어느 정도 수습이 되고 나면은 그런 거를 구분을 할 것이란 얘기입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다가오는 이제 총선이 또 있잖아요. 총선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은 이것을 무작정 끌고 갈 수는 없고, 왜냐면 트럼프는 지금 파월 보고 금리를 내리라 하고 있거든. 근데 지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정책을 펼치고 있어. 어? 그런데 얘네들은 관세 오른 만큼 수출하는 자기네 미국으로 수출하는 기업들이 원가와 마진을 줄여 나갈 것이다. 그래서 이 관세가 더해져도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증시가 자꾸 떨어지는 것은 금리 인상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금리 인상. 자, 우리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것들을 완전히 지금 사라진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상황으로 하면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 그게 비단 미국만 물가가 오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오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이 무너지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더 심각한 문제는 미국은 지금 4%대 지금 그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보세요. 2%대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4%고 미국이 2%대여야 정상인데 거꾸로 됐어 지금. 이 상황에 관세 정책까지 터진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쓸 카드가 별로 없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이 거의 사실상 이제 그냥 성장이 없다. 0. 몇 프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장 동력이 아예 없어진 우리나라에 이런 수출로 먹고 사는데 관세를 때려버리고, 물론 미국 대미 수출의 비중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하지만 적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게는. 아, 중국이 많아. 하지만 우리가 고부가 가치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비중은 작아도 고부가 가치라는 측면에서는 비중이 작더라도 미국의 대미 수출을 이렇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이런 이제 거시경제 환경을 두고 지금 우리가 이런 폭락하고 있는 이런 증시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느냐, 탈출해야 되느냐. 뭐 탈출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지만 제가 타이밍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거든요. 아, 지금이 저가야. 뭐 왕창 때려 넣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우리가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한 번 사고, 또 충분히 또 조정을 받았다 할 때 한 번 사고, 우리가 이미 자기가 종목을 담고 있는 내 어떤 계좌에 담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뭐 짧게는 수개월, 많게는 수년간 담아왔던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폭락한 가격이 매력적인 아주 싼 가격이다라고 판단을 우리가 스스로 내릴 수 있어요.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소액 분할 매수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지금은 대박의 세일인 거예요. 근데 대박의 세일일 때 있잖아요. 어떤 놈은 2만원짜리를 15,000원에 산 사람이 있고 12,000원에 산 사람이 있고 만원에 산 사람이 있고 8,000원에 산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소비자 개념, 우리가 경제 개념을 찾아서 볼 때 싸게 사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내가 이것을 사고 말고, 근데 그것을 야 지금 오늘 다 사세요, 오늘 다 파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개별 종목마다 낙폭이라는 것과 이 조정폭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얘가 거품이 끼었던 종목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 하지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계속해서 한 번씩 이제 제가 뭐 탄핵 때문에 이제 조금 방송을 게을리했지만,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이 종목들은 대부분 거품이 낀 종목은 거의 없어요. 제 종목들 중에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삼성전자 거품이 끼었어요? 삼성의 SDI 거품 끼었습니까?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거품이 끼었습니까? 미국 볼까요? 리비안 거품이 끼었나요? 아니죠. 화이자 거품이 끼었습니까? 아니죠. 노보노 디스크 아니죠. 과거에는 끼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제 인텔 과거에는 거품이 끼었는지 안 끼었는지, 뭐 코로나 때는 끼었는가 안 끼었는가 모르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시점은 주가가 엄청나게 다 빠졌던, 물론 각각의 어떤 개별 종목마다 이유야 있겠지만, 뭐 이유 없는 하락이 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만, 뭐 배터리는 뭐 캐즘이다 뭐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전기차도 뭐 그 같은 맥락이고, 반도체 삼성전자는 HBM 반도체 못 올라타고 뭐 여러 가지 다 각자의 이유가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낙폭을 많이 키우고 어느 정도 주가 자체가 많이 조정되었다는 그런 시점에 들어간 종목들, 거품 끼었던 종목이었어요. 반대로 테슬라나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은 계속해서 그 거품론이 언급이 됐던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공포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회사가 돈을 얼마를 벌고 뭐 매출이 얼마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번 이 엄청난 공포를, 이 엄청난 낙폭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요, 언제 다시 절로 올라가는, 내 본전치기까지 언제 저기까지 올라가나. 과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번 빠지고 낙폭을 엄청나게 뭐 버블닷컴이었는지 미국발 금융이 뭔지 모르겠지만 10년이 걸렸다는, 10년이 제 빠졌던 그 지점 본전치기까지 올라오기까지가 10년이 걸린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뭐 전쟁의 위험성도 있고, 그죠? 지금 뭐 중국이 대만을 침공 할랑말랑하고 있다가 그 침공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반도체 업계나 이런 거에는 또 어떤 영향을 또 미칠 것인가. 왜냐면 거기 TSMC가 있으니, 본사가 있으니까.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게 이제는 자유무역,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좀 안정화된 토대 속에서 서로 원가 경쟁을 한다든지 기술 경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정치적 이유,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까지도 우리가 다 이제는 추측을 해야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이제 자유무역이 또 없어져 버리고, 보호무역주의. 그러니까 돈과 인력과 자원과 뭐 이런 것들이 또 서로 뭐 우방이냐 아니냐, 뭐 어느 쪽 기술이 이러냐 저러냐에 따라 가지고 셈법이 굉장히 복잡해진 이런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투자함에 있어 가지고는 밸류에이션입니다. 내가 지금 투자하려는 이 종목의 어떤 가치, 이것을 내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적정 주가가 어느 수준이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저평가 구간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최대한 노력해서 분석을 해서 그렇게 모아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미 올해 상반기에 이런 어떤 힘겨운 이런 시장 상황은 제가 예측을 해드렸듯이
제 말을 뭐 듣보잡 유튜버니까 마에서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다들 이제 흘려 들으셨겠지만 어쨌든 저는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금 현금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지금 현금이 많아. 현금이 많으면 지금이 두려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담아 종목들이 상패라는 그런 리스크가 제로다. 절대 망할 리는 없는 기업들이다라고 내가 생각을 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싸졌을 때 정말 신나게 매수를 하겠죠.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왕창 왕창 떨어져라. 이렇게 한다니까? 현금이 많으면요. 내가 준비를 하고 있었다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자꾸 내 종목 못 보고 이거 언제 현금 오나 아유 또 떨어지네 아직 본전도 근처도 못 왔는데 또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종목들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잘 버티고 있어요. 물론 못 버틴 종목들도 있어요. 뭐 테슬라처럼 같이 10% 떨어지고 막 이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뭐 인텔도 그랬고 뭐 리비안도 한번 떨어지고 이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밸류에이션. 이런 관세도 왜냐면 관세가 지금 현재 뭐 보편 관세고 뭐고 전 세계에다 다 때려버렸어 미국이. 근데 어찌 보면은 비슷한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는 거 비슷한 거예요. 뭐가 비슷한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기업들은 이득 아니냐. 자기 미국 내에서 조립만 할 뿐이지 그런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해외에서 조달합니다. 걔네들도 절대 이 관세로부터 자유롭지 못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관세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또 무단한 정부에서 노력할 거고 기업들도 노력을 할 거란 얘기입니다. 물론 불가피하게 수요가 가격이 원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다 보면 당연히 수요는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라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소비력이 높고 또 임금도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인구도 엄청나고 그죠? 그런 소비 국가니까 이걸 그냥 무시하고 야 우리들끼리 그냥 무역하자 이렇게가 안 되는 게 사실상 왜냐면 물건을 지금 전 세계에다 내다 팔게끔 할 수준의 생산량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제조 시설을 해놨는데 미국을 수출을 안 하고 우리 다른 나라에다 하나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과잉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공장을 세워둘 수는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이라는 이 시장을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파가 엄청나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아니라 뭐 소말리아 이런 데서 야 우리 관세 25% 때려버릴까 이러면은 다들 뭐라 하겠어요? 미친놈들 아니야. 아이씨 너희들한테 수출 안 해 이래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나라인 거예요. 무시할 수가 없는 나라다.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저런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는 때리고 어디는 안 때리고 이래버리면은 또 뭔가 그쪽으로 구멍이 생기기 때문에 뭔가 이 제조 시설을 뭐 그쪽 나라로 간다든지 관세가 낮은 나라, 없는 나라로 간다든지 이렇게 이런 변화가 생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다 때려버려야 미국 내에 제조 시설을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가가 올라가고 자시고 이거는 그렇게 제조 시설이 다 미국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 관세를 낮춰버리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제 뭐 세계에 내놓으라는 기업들이 다 이제 미국에 공장을, 반도체고, 자동차고, 전기차고, 배터리고, 뭐든지 간에 우리 미국에 엄청나게 지금 제조시설 다 차렸네? 그러면은 관세 낮춰. 왜? 관세라는 거는 그냥 유동적인 거거든. 얼마든지 말 한마디에 바꿀 수 있는 게 관세거든요. 그 관세를 무기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말의 어떤 요지는 결국에는 이 관세의 어떤 이슈는
어느 시점에선가 누그러질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주가라는 것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죠? 생각보다 많이 안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또 많이 떨어지는 종목이 있고, 여러 가지 개별적인 그런 게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할 거는 자꾸 이 거대한 어떤 흐름에, 자꾸, 뭔가 거슬리려고 하지 말고, 이 거대한 흐름을 읽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를 하고 다음 흐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기회로 삼으면 저는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종목 선정이 참 중요한 거예요. 제가 늘 중요하지만 종목 선정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주가 수준인 거예요. 무조건 종목은 굉장히 좋아. 근데 주가가 고평가야. 그러면 안 되는 거, 사면 안 되는 거야. 많이 떨어졌네? 고점 대비 30% 떨어졌네? 그게 아니라 50% 떨어져도 여전히 고평가인 종목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주식을 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포트폴리오를 다 얘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언제 샀고, 언제 팔았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세요. 이기는 주식을 해야 된다. 자꾸, 아니야, 삼성전자 7만 전자 갈 거야, 8만 전자 갈 거야. 이렇게 자꾸 희망회로 돌리면서, 그렇게 주식을 하면 안 된다. 팔 시점을 못 잡는 거예요. 왜냐면 차갑게 분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허무맹랑하게, 그냥 막연하게, 그냥 지금 무슨 5만 원인데 이거 20만 원, 30만 원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차갑게 분석해서 내가 싼 가격에, 어우, 싸다, 이러면서, 사재기 해놓는 거예요, 한마디로. 다만, 빚내거나 대출해가지고는 하면 안 되겠죠. 이건 제가 그냥 기본에 깔려 있는 거예요. 주식은 절대 빚내서 하면 안 되고, 대출해서 해도 안 되고, 전업으로 하는 건 더더욱이나 안 돼요. 본인들이 뭔데 전업으로 합니까? 얄궂게 어설프게, 코로나 때 그 장 좋을 때, 제수발이로 너 돈 좀 만졌다고, 가소롭게, 감히, 다니던 직장 때리치고 전업하는 게, 그거 자체가 주식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 자기가 전업 투자자라는 것 자체가 주식을 할 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스스로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일단 이런 어려움, 이런 힘겨움, 이것을 예측을 못한 것도 문제고, 예측하는 걸, 그런 걸 듣긴 들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던 것도 문제고, 준비하지 않은 것도 문제예요. 그래, 이제 네 말을 알겠는데, 돈이 없다, 현금이. 그건 네 사정인 거지. 아니, 준비하지 않고, 미래를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의 현재의 현상을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미래를 예측해가지고 우리가 투자를 하고 준비하고 투자를 해야 돼. 때를 기다려야 되고, 때가 왔으면 사야 되고, 더 떨어지면은 그 더 떨어진 거에 대한 분명히 차선책과 차차 선책을 방비했을 거란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내가 뭔가 때가 왔을 때 매수를 한다. 그때 몰빵을 하지 않는, 내 전재산 다 투자, 내 현금 가지고는 전부 다 때려넣어. 이렇게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게 타이밍 싸움을 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제가 절대로 우리가 그 개미들한테 절대적인 무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시간에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 종목이나 아무 위치에서나 시간에 투자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당연히. 언제까지나 전제가 종목 선정 잘 해서, 주가를 잘 평가해서 우리가 잘 매집해 나간다면 100점 100승이에요. 그리고 팔 때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팔 때를. 물론 저도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제가 5만원 초반에 5만원 안팎에
처음 들어가가지고, 물타기가 아니죠. 불타기. 오를 때 사는 게 불타기라고 이제 속어로 그렇게 말씀드리죠. 그때 뭐 사고 하다 보니까 5만 한 3천 원 정도가 됐어. 평단이. 그 이제 6만 원이 넘었잖아요. 저는 솔직히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사이에 팔려고 했어요. 근데 또 때 아닌 또 다 여러 가지 이슈가 터지면서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6만 원대가 무너진 거예요. 바로 판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언젠간 갈 거예요. 언젠간 갈 거라고 믿어요, 저도. 뭐 삼성전자가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기술은 대단한 기술은 없어도 어쨌든 그 엄청난 생산력이 어떤 캐파, 그리고 엄청난 현금,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돌파구를 찾아낼 거란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하지만 우리가 그 기간이라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것들 생각해 봤을 때, 다른 데 많은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얽매일 수가 없다. 야, 그러면 야, 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는, 왜 그런데? 아니, 여러분들, 저 프레스티지 바이오, 저는 지금 수익 중이라니까요?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수익 중이라니까, 저는. 제가 이거 방송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이때 엄청나게 샀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처음 이때 들어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좀 땡겨서 보면, 과거부터, 이렇게, 과거부터 뭐, 이렇게 쭉 물타기를 했지만, 제가 이 기간에 제가 얼마나 사라고,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사라고 방송을 했습니까? 이때가 얼마예요, 도대체? 7,000원, 8,000원 하던 시절이에요. 이때 집중적으로 제가 계속해서, 옛날에는 뭐, 진짜 뭐, 몇 주, 몇 달마다 한 번씩 매수했다 치면, 이때는 진짜 며칠 걸로 막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횟수가, 그 폭이, 당연히 평단가가 쭉쭉 내려가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7, 8천대 이하로는 더 안 떨어졌으니까. 여기를 상당 기간 유지를 한 거예요. 상당 기간 유지하니까 사람들은 더 안 갈 거라 생각한 거예요. 이거 뭐 더 떨어지지도 않지만 가지도 않네. 그렇게 평당을 떨어뜨려. 내가 평당 관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썼습니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평당 관리를 해가지고 평당 포지션을 잘 해놓으면 나중에 뭐 폭등을 하든 급락을 하든 뭘 하든 여유가 다르다. 이 주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높은 가격에 내가 만약에 덥석 진짜 대량 매수를 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지금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겠습니까? 이게 달라진다고, 사람 심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요, 여러분들하고 비슷한 시기에 처음 들어와서 2만원대 들어왔죠. 2만원대 들어와가지고 꾸준히 7, 8천원대까지 물타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평단을 굉장히 낮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어도 지금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수익을 보고 있음에도 삼성전자처럼 냅다 팔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는 겁니다, 저는.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주식은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 내릴 때 사고, 또 내릴 때 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의 조급함, 불안한 어떤 심리 이런 것들이 자꾸 일을 그르치고 사야 될 때 팔고 팔아야 될 때 사고 이런 실수를 자꾸 반복하니까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제가 이기는 주식, 허무맹랑이, 야, 지금 주가 오르니까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뭐라고? 뭐 2,000달러까지 오른다. 막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들 자꾸 하는 거. 2,000달러는 커녕 200달러도 고평가인 그런 주가 수준이에요. 테슬라한테는. 제가 테슬라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왜 내가 테슬라를 안 사고 리비안을 사는 이유가 뭐다? 얘는 이제 지는 해인 거예요. 지는 해라는 게 좀 말을 이상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독보적이었어요, 그냥 테슬라. 그 독보적인 게 있었는데, 지금 독보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다른 리비안 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차들을 만드는 기업들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테슬라는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어? 그래서 테슬라는 독보적이지 않습니다. 테슬라의 자율주행, 독보적이라고 빡빡 우기 쌓는 그 완전 자율주행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얘들이 뭐 먼저 조금 시작한다, 뭐 이 수준이지, 다른 회사들 그 자율주행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술 수준도 굉장히 높습니다. 어? 물론 그들이 또 완전 자율로 가기까지는 또 시간이 걸리고 데이터 수집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것들이 있지만 아직도 테슬라도 뭐 똑같아요. 테슬라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완전 자율주행이 만약에 이 수준이고 다른 업체들은 다 뭐 이 정도 수준이다 칩시다. 그런데 만약에 완전 자율이라는 그 수준이 만약에 여기다 이 선이 이제 완전 자율주행 수준이다 치면 지금 테슬라가 지금 수준이 이거예요. 그럼 여기서 완전 자율주행까지 가는데 1년이 걸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다. 근데 얘네들이 이, 뭐냐, 저 테슬라의 기술 수준까지 가는 데는 3개월이면 끝난다. 그럼 얘네들도 여기서 이제 요 완전 자율까지 가는데 한 1년 걸리겠지. 어? 다시 말하면 이 다른 업체의 기술이 3개월 뒤에 현재의 테슬라 수준까지 왔을 때는 지금 테슬라는 3개월 정도, 그러니까 9개월 정도 남은 거지. 9개월 남았고, 다른 기업들은 12개월 남았고. 과연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 모든 기업들이 상향 평준화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독보적이지 못해요. 제가 애플을 예를 많이 드는데 애플은 독보적이에요. 절대 애플의 어떤 그 공고한 성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진짜 저는 아직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겨우겨우 지금 안드로이드 진영에서는 안드로이드라는 이 어떤 구글의 이 OS를 가지고 다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것도 다 미국 거고 안드로이드하고 애플의 OS하고는 좀 iOS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영역은 별개야, 별개. iOS와 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얘네들은 애플은 독보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삼성전자의 갤럭시를 예를 들면은 얘네들 갤럭시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 삼성전자 직구들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응? 네, 다 이런데 의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존. 독보적이라는 우리 얘기는요. 가까운 시일 내에는 얘네들이 따라갈 수가 없다. 이것이 독보적인 거예요. 테슬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과거 처음 나올 땐 독보적이었지. 그 독보적이었던 기간이 꽤 됐잖아요, 이제. 많이 헤쳐먹었잖아. 예? 말도 안 되는 주가가 올랐잖아요. 이제는 테슬라는 방어하기 바빠, 방어하기. 현재 점유율 지키는 것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그리고 그 가격 경쟁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테슬라가 뭐가 되면 일단은 테슬라가 가격 경쟁으로 이겼든 졌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 경쟁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테슬라가 그동안 누려왔던 마진율이라는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원래 이런 높은 마진율 때문에 밸류에이션 이제 멀티플을 많이 줘가지고 테슬라가 말도 안 되는 이런 주가 형성이 됐었는데 당연히 마진율이 떨어지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니까 차를 팔아갖고 또 대당 가격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마진율이 떨어지면 멀티플이 떨어지고 멀티플이 떨어지면 주가는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테슬라의 주가가 최고점이 얼마던 시절 이것만 자꾸 쳐다보는 거야. 최고점일 때 테슬라가 얼마였는데 와 지금 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제일 멍청한 주식 분석이에요. 우리 지금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자꾸 고점을 보잖아. 고점 대비 뭐 30% 떨어졌네. 고점 대비 뭐 40% 떨어졌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 그러니까 부동산도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자꾸 이 고점을 보냐 이겁니다. 이 고점이 뭔데? 어? 거품이 잔뜩 낀 이 고점이 뭐가 중요한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지금 이 진짜 이 어디로 튈지 어디로 갈지 이 어둠의 터널이 얼마나 길지 이 알 수 없는 정말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싸게 매입을 하는 겁니다. 현금이 없다 그거는 현금이 없는 사람들 준비를 안 한 사람들한테는 지옥이겠지. 왜냐면 나중에 뭔가 바닥을 찍고 올라섰을 때 남들은 수익을 다 봤는데 지 혼자 아직도 내 평당 언제 오나 이러고 있는 거야.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야. 돈이 묶여버린다? 지금 프레스티지 바이오 저처럼 저는 지금도 수익률이라니까요. 지금도 수익 중이에요. 하지만 저는 제가 목표하러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아싸 떨어지면 오예 하고 더 사는 겁니다. 그래 그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이 오면은 남들은 뭐 2천만 원 벌었다 1천만 원 벌었다 뭐 500만 원 벌었다 이럴 때 저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시드머니 자체가 다르겠죠. 그들과. 그렇게 주식 투자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을 투자라는 그 개념, 투기가 아니라 자꾸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네. 이 투기에 투기. 분석이 없잖아. 감이잖아, 감. 지금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자꾸 이렇게 우물한 개구리식의 시야를 가지면 안 된다. 숲을 봐야 된다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지 말고 이 흐름을 타면서 이 흐름이 언제 다시 방향을 바꿀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해야지 이 흐름 언제 바뀌나 그냥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대한 흐름을 거스를 수 있는 개별 종목은 제가 없다라고 몇 년 전부터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매번 얘기를 해요. 근데도 그때 당시에 막 배터리 종목이 좋다. 배터리 뭐 그런 거 없다. 뭐 수십만 원 간다. 수백만 원 간다. 막 이거 뭐 이거 조심해. 아씨 뭐 반도체 뭐 이거 끝도 없다. 엔비디아는 뭐 얼마까지 간다. 테슬라 얼마까지 간다. 그런 사람들 지금 다 작살 나버렸잖아. 개작살 나버렸어. 작살이 아니라 그냥 개작살 나버렸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테슬라 지금 저렇게 떨어지는데도 안 사잖아. 저는 안 사잖아요. 왜? 여전히 고평가요. 원래는 제가 테슬라를 과거에 이제 80에서 100달러를 예측했고 실제 101점 몇 달러까지 떨어졌어요. 예, 400달러에서 101점 몇 달러까지 떨어졌어. 근데 지금은 제가 80에서 100달러를 제가 수준을 잡던 게 지금 얼마를 잡냐면 40에서 50달러 정도 잡아요. 이거 진짜 미친놈이 일할 거야. 테슬라가 4, 5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되냐? 여러분들, 제가 옛날에 80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진다 할 때도 아무도 안 믿었어요.
뭐 듣보잡 유튜버 말을 누가 듣겠습니까? 아, 우연히 또 때려 맞춘 거겠지. 어? 300 몇십 달러, 액분 해가지고, 액면 분할해가지고, 뭐, 1100달러 뭐 이라던 게 이제 300 몇십 달러가 됐잖아. 그게 80에서 100달러까지 떨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들? 상상할 수가 없잖아. 근데, 실제 101점 몇 달러까지 최하 포인트. 내가 딱 맞춘 건 아니지만, 100달러 언더까지는 안 떨어졌지만, 101점 몇 달러까지 떨어졌다니까. 그때 솔직히 나는 그랬어요. 아, 이제 좀 사볼까? 이랬다고. 이제 사볼까? 이랬는데, 100달러 알로 안 떨어지고, 그래서 반등 해가지고, 100 몇십 달러에서 뭐 계속 유지를 하더니, 그게 막 200달러 넘고 뭐 이러더라고요. 어? 저는 그래도 후회 안 돼요. 왜냐면 저는 딱 제가 분석한 그 금액이 와야 돼. 근데 지금은 테슬라 상황이 훨씬 더 안 좋아졌다 저는 생각합니다. 뭐 트럼프 뭐 정부 타고 뭐 에이 절대 그렇지 않아. 세상의 시장 논리는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은 4, 50달러 정도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 정도면 뭐 살 수 있지. 이런 생각인 거예요. 근데 그게 나중에 뭐 맞다 틀리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고집과 분석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분석력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주식판에서 안 져요. 안 털립니다. 내 재산이 안 털린다는 얘기입니다. 이기는 주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분간은 쉽지 않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왜냐면 지금 분위기가 공포 분위기거든. 공포 분위기 때 딱 미리 이런 공포 분위기를 저처럼 예측했던 사람들은 딱 현금을 쟁겨 놨기 때문에 맨날 쇼핑하는 거야. 오늘은 요거 살까? 요거 많이 떨어졌네. 요거는 적정 주가에서도 많이 떨어진 가격이다. 좀 담아볼까? 그것도 왕창 담으면 안 돼. 조금씩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위기를 맞이하는 게 각자마다 어떻게 준비를 했고, 어떻게 우리가 예측을 했고, 분석을 했고, 준비를 했던 거에 따라서 지금 이 위기의 시장을 바라보는 게 완전 다르다 이겁니다. 지금 현금 땡겨난 푼 없고, 이미 샀던 종목들도 다 빚내가 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반대 매매 나옵니다. 응? 그러니까 지금 덥석덥석 안 사요. 지금 이 정도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반대 매매까지 터져버리는 거예요. 반대 매매까지 터지고 나면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대 매매까지 터지고 나면. 지금은 반대 매매 터질까 말까 한 정도로 떨어졌어요. 이제 여기서 한번 더, 뭐, 블랙 먼데이니, 뭐,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 블랙, 뭐, 웬즈데이니, 딱 한 번 더 폭락이 이어지면은 반대 매매가 티 나와서 더 폭락을 할 겁니다. 그때 또 한 번 딱 살짝 주워 담고, 그렇게 그러고 터지고, 반대 매매 터지고도 또 더 떨어졌어. 공포감 때문에. 그때 또 살짝 또 주워 담고. 그 느긋하게 시간을 기다리는 거, 그 시간을 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여유가 안 생기는 사람들은, 지금 이런 상황들을 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똥줄 타는 거예요. 여유가 없거든. 빚을 내면 더 여유가 없고, 현금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더 여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시경, 준비한 자에게는 기회고 기쁜 마음으로 이 폭락장을 즐기는 거고,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 매일매일이 고통이고 언제 이거 평단 올라오나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 말고도 이 유튜버, 저 증권 애널리스트, 저 경제 채널 오만 때만 거 다 볼 거라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들 자신과 비슷한 것만 그냥 시사 선택을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무한한 정보와 분석, 다른 사람들의 분석, 증권 애널리스트들의 분석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제가 자꾸 우리나라 증권 애널리스트 믿지 마. 그냥 여러분도 비슷한 수준이다. 그냥 똑같다. 그들이 무슨 전문가 아니다. 내가 몇 번을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신만의 분석을 하고 자신만의 투자를 해야지. 절대 그 인간들 그거를 믿고 투자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아휴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차피 저는 뭐 듣보잡 유튜버이기 때문에 뭐 조회수 자체가 뭐 많지가 않죠. 옛날보다 제가 탄핵 이전에는 그래도 꾸준하게 예, 몇백 회 나오고 한 번씩은 막 몇천 회까지도 나오고 했는데 지금은 뭐 몇백 회 나오기도 힘들 정도로 조회수가 뭐 그동안 제가 쉬었기 때문에 노출이 많이 안 되는 거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제 방송을 어쨌든 이렇게 저렇게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을 어느 정도 저처럼 준비하진 않았더라도 그래도 그래 그래도 조금 경기가 조금 싸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현금을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넉넉하게 현금을 준비하지 못했어도 어느 정도는 준비했으면 그래도 지금 상황을 바라보는 게 진짜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하면은 훨씬 더 여유로운 어떤 자세로 바라볼 것이다. 주식을 지금 제가 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막 조바심 내서 또 사면 안 돼. 느긋하게 있으세요. 더 떨어진다 이렇게. 와, 이 이상 떨어지겠나 싶을 정도로 떨어질 때까지 있으란 얘기예요. 이 알고지기 떨어지고 뭐 이럴 때는 그냥 손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사는 거예요. 근데 물론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 일단 이유는 찾아봐야 돼. 최대한. 알기가 힘들더라도 일단은 최대한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이 떨어졌나라는 그 이유를 알기 전까지는 섣불리 많이 떨어졌다 해도 사면 안 돼. 일단 이유를 보고 요거는 좀 개별적인 이유가 아니다. 거시적 경제 환경 때문에 이런 것이다. 아니야 이거 이 개별 종목에 이게 악재가 떴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선별해서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많이 떨어졌다고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같이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오늘은 제가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들여다보지 않는 것은 이런 거시경제 어떤 이 흐름 때문에 지금 전체적인 주식장이 폭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탄핵 정국이 끝났고 이제 조기 대선을 들어서고 전국이 안정되고 제 기분도 안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방송으로 이제 계속해서 지금 점점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좀 방송이 조금씩 좀 잦잖아요. 방송과 방송 간의 텀이 이제는 조금씩 짧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자주 이제 옛날에는 일주일에 3번 찾아뵀었죠. 그렇게 좀 정상적으로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할 테니까 계속해서 또 우리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좀 잘 헤쳐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